조용한 산골짜기, 아무도 찾지 않는 폐채석장. 2011년 5월 1일 아침, 경북 문경시 농안면의 깊은 산속. 산책 중이던 한 남성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건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예수처럼요. 머리에 가시관도 있어요. 경찰과 구조대는 곧바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숨을 멈췄다. 말로만 들었던 기이한 변사체라는 표현도 이 현장을 설명하기엔 부족했다. 거대한 나무 십자가, 양손과 양발에는 녹슨 대못이 박혀 있었고 머리엔 실제 가시로 엮은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다. 허리와 목은 밧줄에 단단히 묶여 있었으며 그의 정면에는 작은 거울이 놓여 있었다. 십자가 위에 남자는 고통 속에서도 고요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한 듯했다. 피해자는 58세 남성 김씨.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의 전직 택시기사였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두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고 교회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종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며칠 전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사망 당시에는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다. 그가 집을 나설 때 남긴 마지막 말은 단순했다.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그 기도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말로 이어졌다. 현장 주변은 혼란스럽지만 이상하게 정리된 느낌이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피 묻은 망치, 대문 여러 개, 가시 면류관, 성경책, 손글씨 노트 수십 장, 도면처럼 보이는 설계도, 그리고 차량 안에서 발견된 잠긴 노트북까지. 모든 것은 사고가 아닌 의식이었다. 누군가 이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해온 것이 분명했다. 경찰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고 현장을 정밀 수색하며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가늠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시신의 상태와 못이 박힌 각도, 손상 부위의 흔적들. 국과수의 분석은 단순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다. 못 박힌 부위의 피부와 근육 손상, 자해 시뮬레이션, 질식 가능성과 출혈 속도까지 종합한 결과 결론은 이랬다. 혼자서도 실행 가능하다. 발과 왼손을 먼저 고정하고 나머지 한 손은 망치와 중력을 이용해 고정. 마지막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보고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고통을 견디는 구조. 사망 원인은 다량 출혈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즉 못에 박힌 채로 수시간에 걸쳐 천천히 죽어간 것이다. 현장에는 타인의 지문이나 DNA,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모든 도구에는 김씨 본인의 지문만 검출되었다. 이쯤 되면 자살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이가 납득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죽기 하루 전 딸과 점심 약속을 잡았고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장기보험 갱신 서류를 처리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한 흔적이 없었다. 정반대로 평범한 미래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자살을 하려던 사람이 새 차를 사고 딸에게 웃으며 식사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 오히려 누군가가 그에게 죽음이라는 무대를 준비하게 만들었고 그는 믿음이라는 이유로 그 무대 위에 올라선 것처럼 보였다. 그 단서는 그가 활동하던 커뮤니티에서 드러났다. 비공개 종교 커뮤니티, 십자가의 순례자. 그곳은 일반적인 기독교 커뮤니티와는 달랐다. 성경의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현대의 순교, 대속의 십자가, 고통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운영자는 주씨라는 인물, 자신을 예언자라 부르며 매일같이 계시를 받은 자의 의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말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 한 사람의 희생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김 씨는 그의 글에 매일같이 댓글을 달았다. 기도문을 올리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듯 일지를 남겼다. 그리고 사건 하루 전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경찰은 주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가 김 씨에게 폐채석장을 알려주었고 자살 전날 마지막으로 연락한 인물임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기도 장소만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주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그는 조사 이후 카페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사건을 극단적인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자살로 종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건 이후 김 씨의 노트북이 디지털 포렌식 팀에 의해 복호화되었다. 하드디스크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파일들 속에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수백 개의 문서들이 발견됐다. 폴더 이름은 이랬다. 계획 단계, 준비물, 훈련 일지,
고통의 이해, 완성된 형태. 각 문서에는 자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연습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양손을 결박한 채 30분 이상 버티기, 입에 천을 물고 10분간 호흡 참기, 손바닥에 못 대신 바늘을 댄 채 5분간 견디기. 그는 자신의 고통을 매일 일지에 기록했다. 오늘은 오른쪽 손목이 저림이 심했지만 어제보다 더 오래 견딜 수 있었다. 가슴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효과적인 훈련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주님에게 쓰는 편지처럼 적힌 문서들이 있었다. 주님, 오늘도 고통 속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 육신을 드릴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훈련되고 계산된 신념의 결과였고 누군가에 의해 이끌린 흔적이었다. 김 씨의 아내와 딸은 충격에 빠졌다. 가족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죄책감을 가졌고 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그저 평범했어요. 우리랑 여행도 가자고 했고 믿을 수 없어요. 그를 알고 지낸 이웃들 역시 모두 말했다. 조용하고 성실했어요. 누군가에게 속았던 거죠. 주 씨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는 정말 단순한 운영자였을까? 경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지만 그가 이전에도 유사한 커뮤니티를 운영했다는 정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는 2000년대 초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고통을 통한 정화를 주장하며 한 청년에게 극단적인 행위를 유도한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했다. 이번 사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지 정확히 12년 후인 2023년 십자가의 순례자와 동일한 이름의 커뮤니티가 다시 등장했다. 운영자는 익명. 그러나 첫 번째 게시글의 문장 구조, 표현 방식, 종말론적 언어, 모든 것이 과거의 주 씨와 유사했다. 그 첫 문장은 이랬다. 그는 완성되었다. 이제 다음은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문경의 폐채석장. 그 십자가가 사라진 자리에는 지금도 누군가 조용히 찾아와 돌을 쌓고 기도하고 묵상한다. 누군가는 순례지로 여겼고 누군가는 두려움의 장소로 여겼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는 정말 혼자였을까?